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문과대학의 홍윤철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헬스 케어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발표에서도 코로나 얘기를 했고, 사실 코로나로부터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순서인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는 21세기 들어서 주요 전염병의 네 번째입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로운 전염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뭐 지금 새로운 전염병뿐 아니라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도 우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전략,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의료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략은 우리가 만성질환 시대라고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 만성질환 시대, 당뇨병이나 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동안 시대적 과제였지만, 지금은 그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 그리고 또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고령화인 거죠. 뭐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뭐 세계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고요. 특히 2020년에서 2030년, 즉 2020년 작년은 베이비 부머의 첫 세대가 65세가 됐던 시기이고, 우리 베이비 부머가 10년 동안의 기간을 갖는다면 2030년 동안, 2036년, 30년까지, 즉 앞으로 9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하면 10년 동안은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챌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만성질환 시대, 말하자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 뭐 이런 이제 NCD, non-communicable disease가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도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원인들은 생활 습관의 문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의 문제는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제 관리를 상당히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의학적인 치료, 또 약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프레임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신경퇴행성 질환 또는 디프레션이나 이런 그 신경 정신질환,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틀로서는 사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에는 의료적 돌봄,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헬스 스pen딩은 GDP 대비의 그 헬스 스pen딩은 OECD 기준에 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OECD 그 전체 GDP의 17% 이상을 지금 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현재 의료 체계에서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그 헬스 스pen딩의 증가를 특히 급격한 증가를 막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사회 지속성에 관한 이제 중요한 챌린지가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정신없는 사이에 이런 새로운 전략에 대한 구상과 또 담론을 활성화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략의 기본 방향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특히 이제 만성질환 시대로 우리가 시대적 구분을 해왔다면 이게 질병의 진단, 특히는 조기 진단도 강조됩니다. 진단, 그 다음에 질병의 악화를 막고 사망을 막는 이런 프레임에서 의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의료 서비스는 다 이런 프레임에서 있고 또 보험이라든지 숙가라든지 다 여기에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갖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응하는 의료적 전략으로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는 진정한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 예방적 관리를 통해서 질병으로 이행되는 그런 환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예방적 관리를 정말 집중적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야지 된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사실은 그 질병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간도 그렇고 프로세스는 사실 건강한 상태로부터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미리 개입하고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사회 또 의료비도 감당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한 미래 커뮤니티 기반이 되는 디지털 공공재로서의 미래 의료 서비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래 체계의 방향은 그럼 무엇이냐? 저는 현재를 우리가 규정할 때 질병 중심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당뇨병이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또 고혈압이면 고혈압을 치료하고 심질환이면 심질환을 치료하고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사실 그런 개념으로 진료를 받죠. 그리고 전문의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분과도 그렇게 돼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질병 중심의 의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환자와 사람 중심의 의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놓고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질병은 질병의 책임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개인 단위로 생각을 해왔죠.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니 병원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이제는 집과 거주지 중심의 의료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수직형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산형 의료 협력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뿐 아니라 모든 것이 중앙 집중화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왔죠. 그러나 코로나에서 보듯이 중앙 집중이 갖고 있는 커다란 리스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은 자족적 도시 유니트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네트워킹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형 의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형 의료 전달 체계, 그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1차, 2차, 3차 의료라고 하는 의료 전달 체계를 잘 만들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사실은 옳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배경은 1차 의료, 2차 의료, 3차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말하자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접근성과 효율성의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사실 이 의료 전달 체계는 돌아가면 1950년대, 60년대 시작됐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의료 자원은 부족한데 의료 이용 인구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접근성도 높이자 하는 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거르고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 이렇게 가자는 거죠. 여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런 개념 갖고 상당히 부족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품질 높은 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가
수준이 낮은 의료라고 인식되는 한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말하자면 그 합리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는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적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그야말로 1차 의료기관이 수준 높은 역량을 가지고 1차 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준의 차이로 1차, 2차, 3차를 나누는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나누는 의료 협력 체계로 바꿔야 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는 이런 체계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래 커뮤니티도 많이 바뀌게 되죠. 이제 노인 인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면 예를 들어 2060년이 되면 우리 인구의 40% 이상 65세 인구가 됩니다. 2050년이 되면 그보다 못하지만 37%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거의 40% 되는 인구를 65세 이상인데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보험 같이 이렇게 분리와 격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구조가 돼야지 되고 또 노인들이 같이 살려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근거리에서 정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안에서 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가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갖춰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집도 사실은 이제는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들어가서 집이라고 하는 거가 다만 먹고 자고 하는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돌봐주는 기능을 갖춘 그런 기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거울에서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스마트 침대에서도 나의 그 수면 패턴이라든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듯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삼성 스마트워치만 하더라도 심전도도 재고 혈압도 재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은 안 됩니다. 이용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만 그러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해서 1차 의료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예요.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시로 만들어진 데이터여서 예를 들어 혈압만 하더라도 현재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혈압 재는 거, 즉 몇 달에 한 번씩, 빨라야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재는 혈압이지만 혈압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한 사람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뿐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또는 대사체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합쳐져야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소위 그 정밀의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정밀의료는 지금까지 유전체를 가지고 정밀의료를 한다. 그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유전체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서 엮여져야지만 저는 정밀의료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해석할 수 있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또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또 통해서 활용 가능한 의료 정보를 만들어주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야지만 정밀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결국은 정보로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주치의가 그 정보를 주치의든 또는 지역사회 의사든 이런 정보를 관리를 해서 의료적으로 관리해서 책임지고 의료를 할 수 있는 소위 지역사회에서 책임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재는 이제 의원에 저는
우리나라 특히 의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그 의사의 역량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물론 데이터가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사회에 있는 개원이 또는 주치의라 하더라도 혼자서 이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후에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이 이제 역할을 같이 이제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트하는 시스템까지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요, 결국은 이 지역 사회에 있는 1차 의료의 책임 그 의사, 저는 편의상 지금 주치의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주치의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주치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공간의 데이터 또는 건강정보, 의료정보 또는 오미스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그 데이터가 처리돼서 나한테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대면 또는 필요하면 비대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거 갖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 연결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치의도 사실은 단독 개원한 주치의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전문과로 돼 있어서 물론 가정의학과 같으면 뭐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역사회 개인 의원들은 전문가로 돼 있어서 이 전문가의 연합체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의체 구조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ACO 같은 건데요. 저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ACO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책임 의료를 할 수 있는 협의적 구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의료의 역량은 사실 종합병원급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은 부족한 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진단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예를 들어 MRI나 CT나 이런 진단기기는 지역사회 의원이 갖지 못하니까 역량의 차이가 역시 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 뭐 예를 들면 책임의료 지역 책임의료기관 같은 곳에 의료기기도 저는 공유적 또는 개방형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기관과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러한 공유적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공유적 활용이 되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진단이나 또는 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수준의 질적 수준 높아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의 그 질 관리도 자연스럽게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병원까지 원격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역 사회에 있는 의원급에서도 사실 지금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저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이나 주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책임 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치의 같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고 또 그것을 서포트하는 지역사회 책임병원이 공유병원으로서 역할하고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그 서포트를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 해준다면 사실은 사람 집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여기에 중심은 지역사회에 의료를 하는 지역사회 책임의사 또는 협의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들이 이제 뭐 작은 도시마다 다 갖춰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인구 구성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데요. 요건 이제 좀 더 정리된 그림인데 결국은 지역사회에서의 그 의료, 뭐 주치의라고 제가 다시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치의는 집이나 또는 개인의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다 갖게 되고 그것은 AI에 의한 처리 또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데이터 저장 이런 것들이 서포트하는 거가 되고 그것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유니트를 이루고 거기에서 뭐 그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공유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의료 체계 또 2차, 3차 병원의 병원급이 다 연결된다면 하나의 도시 체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 도시들이 그 유니트 도시로 있고 그것들이 또 다시 연결망을 이제 갖추게 되면 의료 전체적인 연결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아주 피라미드 구조로 다시 보면은 사람과 주거지 중심에서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데이터, 소위 그 PGHD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이 그 활용해서 그동안의 진료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활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의 논의 구조 또는 연합체적인 성격이 지역사회 책임의료의 어떤 연합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역사회 책임병원 그리고 그 맨 위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얘기하던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의료 협력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상급 종합병원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이거 핵심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서포트하는 체계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야지 우리나라 의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이 하나의 작은 도시 유니트. 저는 뭐 3만에서 한 5만 정도의 유니트에서 그런 책임 의료, 지역사회 책임 의료 체계까지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한 20만 명 되면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것을 이제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도시 중규모의 도시가 된다면 그것들이 다시 연결돼서 네트워크망 안에서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되게 한 100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체계를 다 만들어내면 그것이 새로운 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사실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코로나도 역시 집중형보다는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사실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플랫폼을 갖춰야지만 이런 데이터의 네트워킹 연결망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역시 의원, 지역사회 의원이 중심이 돼서 개인 국민, 또 환자가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이런 공공의료 체계가 서로 같이 지원하는 체계,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헬스케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복지부나 또는 기본 계획이 저는 맥락적으로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제 마이헬스웨이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헬스웨이는 그 의료 정보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게 공공 플랫폼이 돼서 또 여기에 물론 이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의료 정보들이 서로 이제 다니면서 그것을 서비스에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플랫폼은 공공 기반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고 물론 이용은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다 이제 이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방향으로 마이헬스웨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도시를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료를 오늘 논의하는 자리지만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 안에서의 기본 인프라라고 저는 이제는 가닥을 잡아야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도 공공 의료 플랫폼 좀 깔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 기초 위에서 사실 민간 영역의 활동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는 교육이나 경제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물류랑 이런 것과도 사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이제는 앞으로 디자인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려하면서 디자인해야 된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제 스마트 건강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잘 디자인된 도시들을 우리가 새롭게 지역사회에서 좀 만들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들을 한 100개 정도 만든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저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제 올라설 것이다. 또 의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